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에 대해 좀 함부로 말한다거나 나를 조금 깔본다거나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그냥 애써 어색하게 웃는다든지 동조해주는 식으로 그래놓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날 저녁에 막 진짜 너무 열받고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똑바로 대응을 못할까 계속 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무시를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한 개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 태도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소장님은 남에게 무시당해서 속상했던 적 있나요? 네, 많죠. 속상했던 적 많죠. 예를 들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에 대해 좀 함부로 말한다거나 그리고 나를 조금 깔본다거나 나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받기만 하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때 다양하게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뭐냐면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보다도 나를 무시하는 그 상대방에게 분명히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그냥 애써 어색하게 웃는다든지 그냥 그 사람에게 동조해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요. 그래놓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날 저녁에 막 진짜 너무 열받고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똑바로 대응을 못할까 하면서 그 무시받는 상황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했던 그 부분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면 더 대처가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요. 대처가 훨씬 쉬워져요.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확실한 대응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누가 나를 무시한다? 라는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무시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사람의 행동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낮은 자존감, 또 하나는 사회성 부족인 건데요. 우선 자존감이 낮다는 건요. 자기를 존중하는 느낌이 낮다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꼽주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자신감 넘치는 것 같고 자존감 높아 보이잖아요. 할 말 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남과의 비교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 그 존재감을 느끼는 게 어려워요. 쟤는 나보다 아래야. 저 사람은 나보다 위야. 라는 식의 어떤 그 타인을 통해서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항상 희생양을 찾죠. 쟤는 내가 조금 만만히 대해도 되겠다. 쟤는 내가 좀 함부로 대고 장난쳐도 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고압적으로 행동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것이 다 내가 약간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끝나눠서 판단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이 자꾸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통제 욕구가 강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누군가를 무시해서 본인이 어떤 권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 중에는요. 사람들을 급을 나누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쯤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대를 골라서 우습게 만들고 함부로 대하는 식으로 자기의 불안감을 다스리거든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사회성 부족인데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잘 몰라요. 이거는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도 있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상대방도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이 상황에 맞는 얘기인 건지 무례한 건지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건가 아니면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이해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진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이유를 살펴봐야겠지만 크게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보는 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상대방이 아무리 생각해도 날 진짜 무시하는 게 맞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무시를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한 개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 태도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그 순간 그냥 상대방을 쳐다봐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잊지 마시고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보세요. 뚫어지게. 이때 밀리면 안 되는 게 내가 눈을 피하면 안 돼요. 지금 너 너무 무례했고 너무 잘못됐어 라는 걸 마치 눈으로 욕하듯이 계속 응시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내가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 막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대본 놓고 하듯이 아주 야무지게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순간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열받고 아니면 그 순간에 되게 피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딱 마음을 잡고 그냥 쳐다봐야 돼요. 이 눈빛이 생각보다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는 상대방도 멈칫할 수도 있어요. 뭐지? 왜 계속 쳐다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생각을 상대방이 하게 해야 돼요. 평소에는 상대방이 날 무시할 때 내가 그 상황을 다르게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했을 수 있어요. 그냥 웃어 넘기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다거나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노력도 내가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 짜증나네 하는 걸 그냥 표정으로 눈으로 보여주면 돼요. 이게 사실 저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뭘 헛소리를 하면 그냥 쳐다보세요. 뭐 너 나 알아? 네가 뭔데? 하는 걸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과 표정으로. 이거 거울 보고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꾸 나에게 지속적으로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거울 보고 몇 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그 행동 자체를 문제 삼아야 돼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 평소처럼 그냥 말버릇처럼 나를 또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그 순간에 근데 그거 진짜 듣다 보니까 좀 짜증나 내지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 너는 나를 뭐라고 느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나한테 한두 번 무시했다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 번 같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도 있는 거죠. 당연히 쉽지 않지만 이거 얘기 한번 하고 나시면 굉장히 시원할 거고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내가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그 사람의 무례함이나 옳지 못한 행동에 내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대처는요.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계속 더 친절하게 해주고 맞춰주다 보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나를 만만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린 관계는 계속 위계가 생겨버리고 나는 계속 아래에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그냥 그거는 되지 않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고 편하게 그냥 대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 회사 굉장히 가볍게 스트레스 덜 받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미련이 없어요, 별로. 그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거죠. 회사를 약간 본인이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면 그 회사의 상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그 무시가 상처가 잘 안 돼요. 그런 어떤 무례함이 그냥 그래라가 되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일도 더 잘해요. 별로 이제 타인에게 뭔가 영향을 덜 받고 난 언제든 기대 없이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으니까 더 자유롭게 내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나를 계속 무시할 생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냥 버리고 나는 내 할 거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대처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라. 이 3번 대처가 되게 중요한 게요. 이 3번은 기대치를 버리는 게 가능해지면요. 첫 번째 대처도 두 번째 대처도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말고도 뭐 다양하게 내가 어떤 선을 긋는 행동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고 실천으로 옮겨보는 건요.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처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평소에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우리가 항상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평소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필요한 주장과 표현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요. 너무 과도하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도하게 배려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 순간에 항상 나의 욕구와 감정을 좀 체크를 하시면 이 과도함이 사라져요. 내가 좋은 게 좋고 싫은 걸 싫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표현이 세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좋고 싫은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괜찮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라는 표현은 진짜 괜찮을 때만 하시고요. 평소에는 나는 그래도 이게 좀 더 좋고 이게 더 나한테 나은 것 같아. 라는 게 있다면 언제든 상황에 맞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이게 저 사람은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다. 쉽지 않다. 라는 느낌을 만드는데 되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이런 나의 주장이나 표현을 꼭 명확하게 말로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표정을 좀 찡그린다거나 정색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좀 내 표현을 평소에 하시는 거 저는 그 부분이 나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면 나도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내가 조금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애쓰지 마시고 또는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게 꼭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처법들을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보셔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불쌍하게 이해해주실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날 무시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했는데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